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저는 국회 보좌관 22년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제 행정사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보좌관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보좌관과 관련한 컨텐츠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 어, 국회의원 출신 보좌관 1호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한 넌센스 같은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인데요.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보좌관의 1호는 누가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 제가 1988년에 국회 보좌관으로 시작했을 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이 되셨냐면 장관 출신 또 군인에서 별을 달았던 스타 출신 또 기업체 CE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적인 사회 활동을 다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경륜을 이제 그 사회에 공헌한다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해서 물론 이제 비리를 저지르고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이제 불행한 사건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5세 이상 60세 뭐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일반이었죠.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지위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직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은퇴했을 경우에 이미 많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재력도 있고 또 연령적으로도 그 다음 직업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에 비해서 한 1990년도 말 2000년도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냐면 국회의원은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니드가 팽배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그 선거 캠페인송이 이정현 가수의 바꿔 뭐 여길 가도 바꿔 저기 가도 바꿔 뭐 이런 식의 이제 바꿔라는 요구에 따라서 20대 국회의원도 나오고 30대 국회의원도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신한 느낌이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경륜이 배어 있고 포기에 가까운 생각과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 합시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의욕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국회에도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역시 젊은 사람을 뽑으니까 좋아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17대 국회의원 중에 몇 분 젊은 층으로 부각됐던 분을 예를 들면 이제 박영선 의원도 들 수 있고 장향숙 의원, 이은영 의원 또 당뇨 출신 고경화 의원, 또 교수 출신 고성진 의원, 또 변호사 출신 김영선 의원, 뭐 이런 이제 그 수혈이 됐죠. 젊은 피 수혈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다 소소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신 분으로 제가 뭐 친히 지내신 분은 아니지만, 기억되는 게 이은영 의원입니다. 그분의 경우는 이제 이혼 제도에서 숙려 기간이라는 제도를 둬서 과거에는 그냥 홧김에 뭐 하듯이 저기 법정에 가서 이혼하고 바로 돌아섰는데 숙려 기간이라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혼을 추후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이혼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와서 국회에 활력을 넣고 이런 성과를 거뒀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이제 그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60대 국회의원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이제 뭐 범죄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대부분은 욕심 없이 사회에 뭔가 족적을 남기는 공헌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데 비해서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국회의원 4년 달랑하고 뭐 30대에 됐다 하더라도 34, 뭐 38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직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좌관 22년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2000년대 이후에는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이 양산되게 된 거죠. 국회의원 세비가 생활비가 돼야 되고 또한 국회의원을 그만둔 다음에는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을 연장시켜서 재선 3선을 해야겠다는 집요한 생각에 준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대표 그러니까 공천권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줄을 서야 되고 맹종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더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젊은 층이 들어와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심에 불타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사실 현실은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무분판적으로 당 대표의 의견에 맹종하는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20대, 30대가 일반적인 직업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생계형이 되는 거고 또 전문직이었을 경우에는 젊은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좋다는 의사, 응?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 거국적인 얘기, 글로벌한 얘기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뭐 정책 질의를 하던 사람이 일개 개인의 뭐 간통죄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재산 싸움을 하는데 변론을 한다든가 또는 의사로서 이제 의술을 펴지만은 그런 보람을 갖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주는 희열과 보람을 얻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인 분도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제자리로 들어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 치과 의사 출신인데 의정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로 못 돌아가시고 당도 바꿔가면서 이제 정치를 유지해 나가시는 케이스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낙선이 20대 30대 돼서 낙선이 됐을 때는 여의도를 맴돌면서 재선을 꿈꾸면서 거기에서 잊혀진 사람이 안 되려고 무진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의원이 되신 분들이 됐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국회 보좌관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이제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서부터 예측컨대 이렇게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탄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국회의원 출신 보좌관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10년서부터 제가 예측을 했는데 어제 우연치 않게 스픽스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 출신 보좌관 탄생 예고라는 타이틀의 이제 유튜브 방송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서부터 말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물론 현실이 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어느 분 뭐라 국회의원 되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책 전문가로서 나는 의원 출신이지만 보좌관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문가로서의 위아래 안 따지고 그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책과 관계없이 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10년 전에 예측했던 그런 발언을 해주는 걸 보고 이게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게 국회의원 출신들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오늘의 유튜브 방송은 그 내용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면접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슈퍼 제네랄리스트라고 봅니다. 슈퍼 제네랄리스트는 제가 이제 만든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각각 각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존중돼야 될 사람이고 전문가지만 그분들은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고 전문성은 굉장히 우수한 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라는 거는 어떤 스페셜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제네랄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제네랄한 부분들에 대한 코디네이팅하고 사회 전반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로 트레이닝 되는 공간이 바로 국회 보좌관이라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이제 보좌관 오래된 사람들이 작성해준 슈퍼 제네랄리스트로서 각 부처에 대한 현안을 그 부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있는 타 부처와의 연관성이라든가 문제도 같이 접목을 해서 질의서도 작성을 해드리고 이런 걸 갖고 이제 발표를 많이 하고 의정 활동도 전반부 후반부에서 상임위도 바꿔서 하시기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법사위도 하다 보면은 의원님들도 4년의 남짓하지만 슈퍼 제네랄리스트의 이제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좌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슈퍼 제너럴리스트가 많아야지 어느 집단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 이익이 사회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영향과 또 그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해석을 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다수가 있어야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제너럴리스트로 학습된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여의도를 헤매면서 그 4년 후를 기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는 국회로 다시 들어와서 보좌관 역할을 해갖고 또 훈련된 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좌관이라는 자리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넘사벽에 벽을 만들어 놓고 뛰어넘어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보좌관이 국회의원 되는 데는 공천도 받아야 되고 이제 넘사벽이 있죠. 선거 운동을 하는데 다른 이제 비용도 준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낮은 자세로 정책 전문가로서 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자리가 서로 호환이 돼서 국회의원 능력을 갖고 4년 후 재선 3선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회의원 출신 보좌관도 탄생이 되는 아주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도 멋진 일이 아닐까. 제가 해외 케이스는 이제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경험한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보좌관으로서 또 여의도 안에서 또는 정책 전문가로서 자리를 매긴다면은 더 여의도는 더 풍성한 정책 전문가의 인력 풀이 구성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국회 보좌관 22년을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에서 22년 동안 바라볼 때 보좌관이 더 실속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 국회 보좌관은 20년 이상을 하면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물론 옛날같이 뭐 장관급 기업체 대표 사장님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재력이 문제가 없지만 헌정회에 나오시는 의원님 전직 의원님들 보면은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과거에는 수당이라는 거를 그 퇴직 후에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받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저소득층이 아니면은
그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노후는 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보좌관이 훨씬 더 노후에 보장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4년 후에 또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의 수준입니다. 왜?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국민의 마인드 안에는 바꿔보자가 있습니다. 늘 정치는 바꿔야 돼. 계속 같은 사람이 하면은 권력의 맛을 들여서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선 3선을 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보좌관으로 살아남는 경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년, 10년만 살아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삼고 초려를 받으면서 의원들이 보좌관님 저희 의원실에 와서 제가 지금 초선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제 자리가 한 5년 정도 이상 검증이 된 보좌진이라면 보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안에 이제 보좌진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보좌관은 600명 정도, 1000명이 뭐야? 3000명인가? 하여튼 그 보좌관이 한 600명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보좌관을 하다가 대관 업무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가고 뭐 지자체로도 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계속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사실 5년 이상만 검증이 되면은 보장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데 비해서 국회의원은 4년 이후에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고 보장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초선 국회의원님들은 그 현실을 깨닫기 전에 이제 국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계시긴 하지만 조금만 계시면 알 수 있는 게 행정부라든가 대관 업무하는 기업에서는 국회의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회의원은 4년 후에 여의도에 안 계실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반면에 국회 보좌진들은 4년 후에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로비의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보좌진인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의원님들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속내나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에 로비 대상은 국회 보좌진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출신 젊은 국회의원 출신 분들이 계속 국회의원 재선 3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4년 동안 얻은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좌관도 도전할 만하다 이러는 걸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보좌관을 이제 젊은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도전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취업 기회를 얻는다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우수한 인력풀이 사장되지 않고 그들이 슈퍼 제네럴리스트로서 정책 전문가로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사장되기보다는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영상을 한 거는 20대, 30대 국회의원 출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보좌관 도전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의도의 문화가 실력으로 말하자. 타이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다면은 그게 위든 아래든 도전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제가 어떤 거로 여러분을 만나뵐지 저도 궁금합니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